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과 그 이유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책을 책장에서 꺼내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뭐 가장 좋아하는 책을 한 권 고르자니 그건 좀 어려웠던 것 같고, 대신에 제가 이제 기억에 남았던 책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좀 집어서 그 책들을 읽었을 때, 그리고 어떤 그런 이유로 그런 책들이 인상에 남았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책이란 거를 이렇게 뭐 어떤 정보를 습득한다거나 혹은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경험을 대신할 수 있다, 책으로는. 그래서 실제로 할 수 없는 경험을 책을 통해 가지고 얻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런 이유로 책을 읽진 않고 순전히 재미로만 책을 읽습니다. 제 흥미 위주로만. 그래서 이 책들을 보면 그때 내가 어떤 흥미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 흥미들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왔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서, 저한테는 이제 책이 좀 그런 어떤 이정표 같은 의미가 살짝 있어요. 네, 지나온 길에 대한 어떤 기억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책을 되게 많이 사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냥 사모으는 걸, 콜렉터라고 하죠. 사모으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매주 교회 갔다가 영풍문고 가가지고 그냥 책 둘러보고, 그러다가 그냥 진짜 제목이나 표지가 마음에 드는 책들이 있으면 그냥 사오기도 하고, 뭐 베스트셀러에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책이 있는데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고 관심이 있는 작가다, 혹은 뭐 제목이 그냥 끌린다 하면 사오기도 하고, 그래서 매주 뭐 한 2만원 3만원어치의 책을 뭐 사서 그냥 집에다가 놓고 그냥 보고 싶을 때 봤어요. 사온다고 바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고 싶을 때 보고, 뭐 한 몇 개월이 지나도 그냥 꽂혀 있는 책들도 있고, 뭐 어떤 책들은 뭐 한두 권이긴 하지만 샀는데 또 산 책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책을 모으다 보니까 책장이 이제 꽉 차게 돼가지고, 한 4, 5년 전인가요? 그때 한번 이제 책을 싹 정리를 해가지고 안 보는 책들은 알라딘에 팔고, 또 대신 이제 다른 책들 뭐 이렇게 보고 그랬죠. 근데 요즘에는 도서관도 워낙 잘 돼 있고, 그리고 전자책도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이북을 산 다음부터는 전자책으로 꽤 많이 보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뭐 이제 본 책들은 이제 표지를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그냥 남겨놓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쌓여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더 나눠볼게요. 사실 이렇게 이제 쌓아놓은 거는 뭐 어떤 순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눈에 보이는 대로 뽑아가지고 그냥 뭉치를 들고 온 거라, 뭐 시간 순서나 뭐 이런 거에 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선택한 책들은 어떤 뭐 굉장히 수작들도 있고 명작들도 있고 대단한 작품들도 섞여 있지만 아닌 작품들, 모르시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제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었던 그런 어떤 점을 찍었던 책들이기 때문에 골랐다는 거, 그런 것들을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1Q84. 사실은 1Q84 책을 소개하려는 게 아니고, 이 작가가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잖아요.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을 대학생 때 엄청 봤어요. 대부분 다 상실의 시대로 시작하시지 않나 싶은데, 상실의 시대를 너무 재밌고 빠르게 읽었어요. 막 한 4-5시간 만에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책이 너무 술술 쓰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루키 작가가 대부분 그렇잖아요. 하루키 작가님의 책은 대부분 너무 쉽게 쓰여 있고 너무 현실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무드잖아요. 그래서 어딘가에서는 진짜로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정말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쓰시는 걸로 또 유명한데, 그런 매력 때문에 다들 좋아하는 것처럼 저도 그 매력에 빠져가지고 이제 하루키 작가님 책을 대학생 때 싹 다 읽었죠. 그 서고에 보면 하루키 섹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뭐 유명하고 안 유명하고를 떠나서 그냥 처음부터 쭉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의별 작품을 다 읽었는데 그 중에 이제 기억에 남는 건 제 집에 책이 없는데 먼북소리라는 책이 있어요. 하루키 작가의 그 에세이 같은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글을 쓰는지, 하루 루틴이 어떤지, 글을 쓰고 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사는지, 뭐 요리는 어떤 걸 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냥 블로그 글이에요. 일기 같은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을 하루키 작가가 쓸 때 정말 성실하게 쓰는 작가로 유명하잖아요. 뭐 아침에 런닝하고 아침을 먹고 뭐 글을 쓰기 시작해서 진짜 회사원처럼 저녁까지 글을 쭉 쓴 다음에 몇 시 이후에는 딱 퇴근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뭐 영화관을 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성실하고 꾸준하게 글을 써서 다작을 하는 작가인데,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먼북소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인데 몇 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안 읽겠다 싶어가지고 팔았던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루키 작가를 소개하려고 이 책을 선택해봤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요거는 일단 여기다 놓을게요. 여기다 놓고, 다음은 요 Riverboy라는 책인데 이거는 영문 원서입니다. 영문 원서.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팀 마울러라는 작가의 책인데 이게 아마 한국어로도 번역이 됐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도 이 책이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이거 왜 갖고 왔냐면 제가 처음으로 완독한 이 영문 원서의 책이라서 갖고 왔거든요. 저는 이 미국 책, 요 갱지 느낌의 미국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근데 이게 들고만 다닐 수는 없잖아요. 읽어야 되는데 제가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병렬 독서를 많이 하거든요. 뭐 그런 말이 있는지도 몰랐을 때부터 했는데 이 책 읽다가 조금 지루하면 다른 책 조금 읽고 다른 책도 조금 읽다가 다시 돌아와서 읽고, 그래서 가방에 책을 두세 권씩 넣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하루는 영문 원서를 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뭐 영풍문고에 그런 섹션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가장 얇고 재밌을 만한 표지로 골랐습니다. 보니까는 영어도 쉬운 것 같고 해가지고 진짜 오래 읽었어요. 1년 넘게 읽었는데 뭐 다 읽었다는 데 의미를 두는 거죠. 네, 다 읽었다는 데 의미를 두고 무슨 내용인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한테는 내가 영문 원서를 읽었다니 라는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해준 책이라 좀 애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게 뭐 무슨 내용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하루에 뭐 한 페이지 정도 봤거든요. 저는 봤던 거 또 보고 봤던 거 또 보고 막 이러면서. 근데 약간 읽으면서 나 영문 원서 보는 사람이야. 지하철에서 딱 이렇게 피고 이러고 있으면 나 이런 거 읽네, 내 자신 진짜 멋있다. 그냥 그런 자신감을 좀 올려주는 책이에요. 이게 뭐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자신감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나 되게 괜찮은 사람일지도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하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또 어떤 일을 할 때 자신감을 가지고 또 하면 잘 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다가 읽었던 책입니다. 네.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한 번 더 봐도 새로운 책 같겠죠? 네, 그렇습니다. 놓고요. 요거는 제가 앞에 이렇게 A4 용지로다가 이렇게 붙여놓은 책인데 핸드북이에요. 핸드북 사이즈죠. 요게 이제 제목은 스크류테이프의 편지입니다. 한국 제목은 C.S. 루이스 작가의 책인데, C.S. 루이스 하면은 나니아 연대기를 쓰신 작가죠. 네. 나니아 연대기를 쓰신 작가인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아세요. 요 신앙서적을 많이 쓰신 분입니다. 근데 요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는 굉장히 특이한 게 신앙서적으로 분류가 되지만 이 내용 자체는 굉장히 흥미로운 게, 이 스크류테이프라는 그 악마가 있어요. 악마가 있는데 그 악마 세계에 회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간 세계의 회사처럼 되게 조직 구조로 돌아가는데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들이 교회 못 가게 하는 거. 이제 그게 목적인 회사예요. 거기에 이제 스크류테이프는 좀 이제 높으신 분이고, 자기 조카가 이 회사에 이제 취직을 했는데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야, 너 일하는 거 내가 전에 들었는데, 야, 그런 건 이렇게 해야 좀 인간들이 교회에 잘 안 나가. 이렇게 해야 네가 실적을 잘 올릴 수 있어. 라고 하는 편지를 모아둔 책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설이죠. 읽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뭐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든 안 다니시는 분이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건 악마의 이런 꼬드김이 있었던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되게 재밌는 책이에요. 그래서 생각도 좀 깊게 해볼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다만 뭐 교회를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정말 악마가 나를 이렇게 잘 안 되게 하려고 하는 행동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이런 어떤 꼬드김? 조심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신앙서적들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그런 어떤 되게 뻔한 신앙서적들이 많거든요. 물론 내용도 너무 좋고 또 그런 거를 읽음으로써 어떤 그런 신앙심이나 어떤 그 좀 깊어지는 것들도 있지만, 이런 방식의 어떤 책이 저는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끼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좀 겉에 표지를 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선물도 많이 해줬어요. 이게 표지가 되게 예쁘거든요. 하얀색에 그냥 이렇게 S자가 딱 써있는 표지인데, 찾아보시면 알 텐데 요 이제 시리즈가 나왔었을 때 이게 너무 예쁘고 그래서 내용도 좋고 해서 제가 많이 사가지고 주변 분들한테 많이 선물했던 책입니다. 지금 읽어도 너무나도 좋다. 네, 그런 책이고요. 한 권 더 신앙서적을 좀 소개하려고 해요. 요거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인데, 제가 이 책이 좀 가슴에 남고 인상 깊었던 건 이게 물론 내용도 너무 좋거든요.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 기독교이신 분들한테는 참 이게 어떤 성경 다음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 그런 책이기도 한데, 저는 이거를 군대에서 읽었어요. 군대에서 상병 이후로부터는 책을 진짜 많이 읽었거든요. 제가 이제 밤에 계속 근무를 했어야 되는데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읽다가 읽을 책이 없는데 이게 한 권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요게 이제 100일 그걸 거예요. 100일로 딱 나눠가지고 읽을 수가 있을 건데, 요 책을 이제 발견하고, 그래 내가 이거 하루에 하나씩 읽고 저녁 할 때까지 좀 나의 어떤 이제 무너졌던 신앙심을 다시 한번, 그리고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좀 방황하고 있던 시기인데 요걸 읽으면서 좀 힌트를 얻어보자 라고 읽었는데, 너무나도 좋았고 기독교인으로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신앙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책입니다. 저한테는 여러모로 의미가 있었던 책이고, 그래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좀 무슨 소리야 이럴 수는 있는데, 근데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어떤 기독교의 의미보다는 인생 전체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인생 전체에 대한 의미를 어떤 목적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방황할 때 읽으면 또 좋을 만한 책이기도 합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 네, 군대에서 읽었던 아주 좋은 책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거는 이제 아실만한 분들은 아시는, 요것도 이제 책을 설명하기보다는 작가를 설명하기 위한 책입니다. 알랭드 보통의 우리는 사랑일까라는 책입니다. 알랭드 보통은 한국인이 사랑하는 또 다른 작가죠. 그래서 현학적인 책입니다. 이 알랭드 보통의 모든 책을 거의 다 읽었는데 진짜 현학적이고 좀 이성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파헤치고 설명하고 납득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막 그런 감수성이 막 젖어 있는 그런 책들을 보다가 이 책을 딱 접하면 뭔가 제습되는 느낌이에요. 뽀송뽀송해지는 느낌이랄까, 저는. 제가 이제 성격이 그 약간 이성적인 성격으로 조금 더 치우쳐 있다 보니까 그런 촉촉하고 눈물 흘리고 막 이런 느낌이 있다가 요걸 딱 보면 뽀송뽀송해지는 느낌이다. 싹 건조해지고 뭔가 꿉꿉하고 그랬던 여름날 에어컨 있는 방에 딱 들어오는 느낌의 책이다. 저는 그런 인상을 받았던 건데, 그래서 그런 기분을 느끼고 싶을 땐 알랭드 보통을 읽습니다. 네. 뭐 우리는 사랑일까도 너무 좋고, 불안도 너무 좋았고요. 키스하기 전에 하는 말들인가 뭐 그런 책도 좋았고, 여행
여행에 관한 책도 있었는데 뭐 그 책도 너무 좋았고요. 뭐 여러 가지로 너무 다 좋은 책들이었습니다. 알랭드 보통. 네. 워낙 유명하니까요. 네. 알랭드 보통 있고 드디어 나왔네요. 빌리벳. 빌리벳. 이거 아세요? 이 빌리벳은 몰라도 이 우라사와 나오키 작가는 아실 거예요. 우라사와 나오키. 우라사와 나오키는 몰라도 20세기 소년은 안다. 20세기 소년과 몬스터. 그리고 마스터 키튼. 뭐 이런 류의 책들을 작품들을 내신 작가죠. 너무 좋습니다. 너무. 전 이 그림체도 너무 좋아하고요. 특히 저는 이 20세기 소년이랑 그 몬스터를 고등학교 때 한창 이제 연재되고 있을 때 봤거든요. 너무너무 기다려졌고 막 한 몇 주, 한 달 이렇게 이제 단행본이 나오잖아요. 그날은 가면은 일찍 가야 볼 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 빌려가고 없어요. 네. 너무 궁금했습니다. 20세기 소년 볼 때 친구는 누구일까 막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끝날까. 이게 SF잖아요. 이거 솔직히 그 공상과학 같은 느낌의 그런 작품인데 이 상상력들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상상력이. 그래서 너무너무 기다려졌던 그런 작품을 쓰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겠죠. 근데 이 빌리벳도 너무 재밌습니다. 제가 만화책을 사실 많이 사진 않거든요. 집에 이제 만화책을 갖고 있는 책이 거의 없는데 이건 이제 제가 사보기 시작했어요. 요거는 제가 이제 대학생 돼가지고 연재가 시작됐던 것 같은데 이것도 보면 2009년이네요. 예. 그때 이제 시작돼서 저는 이제 서점 가가지고 한 권씩 샀습니다. 제가 그때는 그런 경제력이 됐으니까. 옛날처럼 그 만화 책방도 많이 없어질 때고 그리고 만화책 나도 이제 만화책 집에서 이렇게 당당히 사놓고 볼 거야 뭐 이런 심보로 샀습니다. 너무 재밌고 아직 뒤에 내용을 못 봤습니다. 네. 아껴놓고 있는 작품입니다. 빌리벳이었고요. 개미. 네, 개미입니다. 개미. 알랭드 보통이죠. 지금은 머리가 없으신데 이때는 있으셨네요. 네, 알랭드 보통인데 알랭드 보통이래.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죠. 베르나르 베르베르. 한국인이잖아요. 네, 거의 뭐 명예 한국인 같으신 분인데 책 안에도 한국인 캐릭터를 많이 넣으시고 설정도 많이 넣죠. 뭐 저희는 그걸로 감사하다 막 이러는데 뭐 한국에 많이 팔려는 그런 속셈이 아니신가 뭐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자연스럽게 잘 녹이신다라는 게 전 좋고 그리고 특히나 저는 이 개미 작품이 좋은 이유가 제가 어릴 때는 동화책이나 뭐 이런 어린이 위주의 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많이 읽었어요. 근데 이 개미를 통해서 성인 소설로 성인 작품들로 넘어오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되게 작은 동네에 서점이 있었거든요. 정말 작은 이 방보다도 작았을 거예요. 막 빽빽하게 책들이 있는 거기서 이제 이 개미가 꽂혀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제목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개미. 옛날 또 어릴 때 막 초등학생 때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막 유명한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그랬을 때인데 엄마가 이 책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보게 됐는데 와 이게 이런 내용이었어? 라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앤트맨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앤트맨. 이게 뭐 그러니까 개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여전히 이 책이 어떤 내용인지 전혀 모르실 테지만 제목과는 다르게 굉장히 공상과학입니다. 완전 SF예요. 이게 앤트맨처럼 느껴지는 그런 흥미진진함이 있는 책이었거든요. 이게 3권짜리인데 너무 빠져들어서 봤어요. 이 책도. 그 이후로 베르나르 베르베르에 대한 무한 신뢰가 생겼고 또 이제 대학생 때 이 작가의 모든 작품을 다 읽었죠. 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느 시점부터 너무 유명해졌죠. 근데 제가 추천하는 베르나르의 그 시리즈는 타나토노트가 껴있는 그 시리즈거든요. 그게 아마 천사들의 제국, 뭐 타나토노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뇌까지 이어지는 건가? 같은 주인공이 쭉 이어지는 시리즈가 있어요. 그게 정말 재밌습니다. 뭐 사후 세계, 천사들의 세계 뭐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넘나드는
그런 걸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려고 하는 완전 그 소설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SF 좋아하는 사람이 진짜 즐겨보는 그런 류의 소설입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 개미 진짜 추천합니다. 한번 보세요. 또 보면 거의 다 끝났네요. 자, 요거는 넷플릭스인가 어디 이제 그 OPP에 그걸로 나왔더라고요. 그 드라마로 라스트맨이라는 건데 이게 사실 이제 그래픽 노블입니다. 보면은 만화예요. 제가 영풍문고 한창 다닐 때 요 빌리벳 이제 살려고 한창 이제 막 만화 섹션을 갔어요. 근데 그때는 뭐 마블이나 이런 것들이 한창 영화가 안 됐을 때고 뭐 그냥 이 그래픽 노블이라는 장르가 그렇게까지 유명하지 않은 때였는데 이제 막 한창 그 구경하고 있는데 DC의 배트맨이라든지 슈퍼맨이라든지 하는 그 그래픽 노블들이 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딱 봤는데 우리나라 만화, 일본 만화랑은 완전 다른 거예요. 이렇게 그림체나 뭐 컬러감이나 뭐 작화가 아예 다르고 그리고 약간 이 북미 작화 있잖아요. 그런 턱 이렇게 길고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고 막 코 크고 상체 크고 다리 얇은 그런 이제 어떤 그런 류의 작화가 아니고 정말 실제 같은 그런 작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런 게 있어 하는데 이제 내용들을 보는데 너무 철학적이고 너무나도 깊은 내용.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블, 그러니까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류의 작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DC, 마블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취향껏 사서 보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도 한번 사보자 해서 골랐던 게 이 더 라스트맨, 뭐 엄브렐러 아카데미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그중에 설국열차도 있었고요. 또 뭐 있을까요? 뭐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V4 벤데타도 있었고요. 더 라스트맨 되게 재밌는 내용이에요. 딱 봐도 너무 재밌게 생겼죠. 이 내용이 뭐냐면 세상의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모든 수컷들이 다 없어졌어요. 사라졌어. 죽었어. 병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단 한 명의 남자와 단 하나의 수컷 원숭이만 살아남았어. 그 세계에서 그 남자와 수컷 원숭이가 겪는 어떤 일들과 그리고 여자만이 남았을 때 지구가 어떻게 변했을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너무 흥미롭죠. 5권짜리인데 이 신혼만 보더라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그냥 5권 다 사버렸어요. 이게 한 권에 2만원짜리인데 너무 재밌었고 아껴서 보고 그러고 한참 지났는데 드라마로도 나왔다는 엄브렐러 아카데미도 드라마로 나왔죠. 뭐 V4 벤데타는 영화로 나왔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시도들이 생기고 이제 결국은 마블이 DC가 실사화 영화를 내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래픽 노블 장르가 완전히 막 급부상하게 됐죠. 뭐 서점에도 이제 전면에 깔리기 시작했고 영화가 나오면 이 영화의 어떤 그 원작이 되는 그 작품들이 이제 서가에 이렇게 진열되게 되고 막 그랬던 그 시절까지 이제 저는 봤는데 그 전에 이제 제가 선택했던 작품들이라 좀 특별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내용도 너무 재밌어요. 이거. 자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이 진짜 모르실 거예요. 진짜 다채널 방송시대 기획과 제작이라는 책인데 진짜 모르실 거예요. 이게 뭐 약간 교수님이 쓰신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니네요. PD님이 쓰셨네요. 네, PD님이 쓰셨고 내용을 보면 그냥 어떤 그런 방송 제작에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이에요. 뭐 시청률에 대한 내용도 있고 공정성이나 뭐 다큐멘터리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뭐 이런 책인데 사실 이 책이 되게 좋다라고 추천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저도 다 봤는데 그냥 그렇다. 그렇다. 깊거나 뭐 전문적이거나 이렇지 않고 포괄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근데 이걸 왜 제가 가져왔냐면 제가 한창 이제 군대에서 막 제 목적이나 어떤 이런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영상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당장 제대해가지고 뭐 전과를 하거나 편입을 하거나 뭐 공부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휴가 나왔을 때 서점 가서 제일 풍부해 보이는 모든 분야의 영상에 대한 얘기를 한 번 정도는 개론적으로 훑을 수 있는 책이 뭘까 해가지고 제가 사왔던 책이고 군대에서 이거를
정말 아껴가면서 끝까지 다 봤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저한테는. 제가 이제 영상이라는 어떤 분야에 그 조금 더 다가선 느낌이랄까? 막 손에 잡히지 않는 꿈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예전에는. 요즘에는 뭐 유튜브로 자기 영상을 찍어서 방송하는 게 너무나도 쉬워졌지만, 그전에는 이게 뭐 장비도 없고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이거를 송출할 만한 채널도 없고 막 이런 때였어요. 그냥 TV 지상파 채널에만 나갈 수 있는, 약간의 케이블 채널에 나갈 수 있는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내가 거기에 한 걸음 더 다가선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즐거웠고 너무 행복해 했던 기억이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책이 한 권쯤은 있지 않으실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갖고 나온 책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진중권의 서양미술사라는 책인데요. 제가 진중권 교수님이 학교에 계실 때 학교를 다녔는데 한 번도 수업을 못 들어봤어요. 그게 좀 아쉬워요. 진중권 교수님, 진중권 작가님에 대한 그런 정보가 전혀 없었어가지고, 알았다면은 제가 뭐 교양이나 청강이라도 해봤을 텐데 아쉬워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책으로 진중권 작가님의 그런 어떤 글들을 많이 접했는데, 제일 처음 접한 게 이거였어요. 서양미술사.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약간의 알랭드 보통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너무 현학적이고 너무 뽀송뽀송하게 글을 잘 다듬어가지고 쓰시고 술술술 읽혔다. 그래서 서양 미술사에 대해서 오히려 관심이 생겼던 그런 책이고, 그 이후로 뭐 서양 미술사에 관한 다른 책들도 많이 읽었고, 특히나 이제 진중권 작가님의 책들을 많이 읽었죠. 그런 느낌 같은 그 무드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래서 진중권 작가님 유명하시죠. 뭐 당연히 뭐 그런 어떤 뭐 토론이나 이런 것들도 유명하시지만 책들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어떤 편견이나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책 자체로 이렇게 보면, 뭐 물론 어떤 이런 전공생 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약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저같이 이제 비전공자 일반인 그냥 아예 무지한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좋고 재밌었던 책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게 마지막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읽고 있는 책이라서 요게 마지막인데, 요것도 이제 모르실 거예요. 보통날의 물리학. 요거 뭐냐면, 이제 요즘에 이제 안될과학의 궤도님이 물리나 뭐 과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해 주시잖아요. 저는 이제 요거를 그 전에 그냥 그 서점에서 발견해가지고 샀어요. 이거 왜 샀냐면 비행기에서 출장 갈 때 일결책으로 샀거든요. 근데 제가 비행기 출장 갈 때 책을 꼭 가지고 들고 가는데 제가 여러 번 해봤는데 소설 같은 건 잘 안 읽히더라고요. 이게 스토리가 있는 책들은 좀 읽기가 어렵더라고요. 비행기도 막 덜컹거리고 중간에 밥도 먹어야 되고 또 들어가면 영화도 또 끼적거리게 되고 하니까 조금 읽고 덮고 조금 읽고 덮어도 무리가 없고 부담이 없는 책 찾다가 요걸 찾았습니다. 제가 이제 과학에 대한 거 좋아하기도 하고 약간 진짜 그 안될과학의 궤도님이 하시는 컨텐츠랑 비슷해요. 뭐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이유라거나, 뭐 또 뭐 있을까요? 사탄의 유혹 커피에 사로잡힌 유럽이라거나, 순금을 24K로 표시하는 이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흥미로워 보이죠? 짧게 있는 그런 단편적인 지식과 정보들을 짧게 그냥 재미로 읽을 수 있는 그런 흥미 위주의 책이었다. 그래서 비행기에서 굉장히 잘 읽었고, 꽤 긴 비행이었는데 이거 끝까지 다 읽었어요.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가끔 요즘도 비행할 때 혹시 어디 좀 뭐 한 3-4시간 갈 일이 있으면 요거 얇고 여전히 이제 읽어도 재밌는 내용들이라 이렇게 기내용 가방에 넣어가지고 기내에서 잠깐씩 읽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비행기에서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 영상을 볼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게 오래 하다 보면 귀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책은 그냥 이렇게 제 속도대로 읽을 수도 있고, 또 책만이 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책까지 해가지고 제가 인상 깊었던 책들 여러 권을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여기 보이니까 요거까지 설명을 드리면, 요건 이제 소피의 세계라는 철학책인데요. 이제 그 완전 철학책은 아니고 약간 소설로 써 있는, 그래서
뭐 어떤 여자 꼬마 주인공이 뭐 특별한 존재를 만나서 어떤 고대 철학이나 뭐 이런 것들의 설명을 듣고 뭐 이러는, 그러면서 이제 독자들한테 철학에 대한 내용을 쉽게 해주는, 쉽게 알려주는 뭐 그런 류의 책인데, 이거는 제가 이제 두꺼운 책을 한번 읽고 싶어가지고 또 어렵고 막 이런 책 읽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보려고 샀습니다. 아직 뭐 끝까지 못 봤고요. 조금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또 이렇게 두꺼운 책을 보고 싶은 때여가지고 읽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책들 설명과 뭐 소개를 마쳤고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책을 좋아하고 또 영상도 좋아하고요. 또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 문화 전반을 다 좋아하는데, 특별히 이제 글을 좋아하는 건 이제 어떤 이런 상상력 같은 것들,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를 이렇게까지 구체적이고 완성도 있게 만들어낸다 하는 것들에 대한 경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좋아하고, 또 이런 종이 질감이나 냄새, 소리, 이렇게 바스락거리면서 넘어가는 소리, 이런 것들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요즘에 워낙 뭐 그런 컨텐츠들 접할 수 있는 채널들이 많아지고 하지만, 또 책은 책 나름대로의 어떤 매력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책들이 있으시면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고,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름대로 재밌는 책들 많이 읽으시길 바라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